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방산이죠. 시스템, 그 다음에 오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 첨단 방산 전자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 어저께 살짝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능동 방어 체계라고 해갖고 APS라고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차, 장갑차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최후의 방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 같은 경우도 뭐 전차가 이렇게 생겼나요? 해갖고 뭐 바퀴 이렇게 딱 있고 이런 것들이 전차잖아요. 근데 이 전차가 이제 막 가는데 앞에서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폭발될 수 있는데 우리 그 배 같은 것들 놓고 보면은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배가 이렇게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막 미사일 같은 거 아니면 총알 같은 거 막 쏘잖아요. 그런 방어 시스템을 장갑차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AP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년 정도면은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완성이 되면은 이스라엘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보유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청광이라고 해갖고 레이저로 격추하는 거예요. 뭘 격추하느냐? 드론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할 때 드론이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긴 했죠. 근데 그 드론을 총으로 쏴서 맞추기는 조금 어렵고, 그쵸? 그렇다고 드론 하나에 미사일 하나씩 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드론은 드론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레이저,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천광이에요. 한 발당 비용이 2,000원밖에 안 해요.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죠. 거기에다 뭐 장거리 유도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라든지 기동형 안티드론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안티드론은 뭐예요? 그냥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뭐 이렇게 전자파 같은 거 확 보내가지고 드론을 작동 불능으로 만들어서 그냥 떨어져서 폭발시키는 뭐 이런 기능도 있는 거겠죠. 소형 위성 레이더 등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 폴란드에 내가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폴란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단순하게 뭐 천궁이라든지 탱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는 거겠지만 그 탱크에 장갑차에 전차에 이렇게 최후의 방패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용 무기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폴란드 하면은 지금 해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르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캐나다 쪽에도 막 70조 정도의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북극의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오르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잠수함이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배, 이 해군 쪽으로도 한 6조, 7조 정도의 시장이 열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로 이거를 조금 앞세워가지고 폴란드에 현대로템이 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팔기는 했지만 하나 쪽도 하나 방산들도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수주를 따낸다라고 하면은 폴란드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마무리했는데 또 미국은 또 언제든지 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거죠. CPTPP 이게 뭐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 호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교역을 확대하면서 미국은 리스크를 줄이고 무역 안정성을 강화하는 목표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도 나름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미국이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좀 유지하고 중국과도 너무 멀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반도체도 당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중국이 뭐 하는데 미국이 못하게 하니 우리나라는 껴가지고 니도 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 물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죠.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조선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대규모 군함 발주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9월 달에 행정명령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방산과 그 다음에 조선들은 다시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러우 전쟁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야? 협상하는 거 아니야? 종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야, 이건 그냥 독불장군이야. 네, 트럼프 임기 너희는 꼴랑 4년밖에 안 되지? 푸틴이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야, 우리랑 말도 안 듣고 우리랑 말도 섞지 않고 우리랑 대립해서 전쟁까지 하고 있는 타국의 대통령인데, 얘가 전쟁 중에 임기가 끝났는데 왜 너희도 투표를 안 해? 야, 우리 러시아의 말을 잘 듣는 친러시아를 표방하는 또는 친러시아 인물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면 우리 협상할게, 이런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나한테 유리한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친러 인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야, 너희들 땅덩어리 요거 나한테 내놓고 너희들 군대도 주둔하지 말고 미군도 받지 마, 나토 가입도 안 돼, 오케이 할게, 이러면 이게 자주 국방입니까? 속국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잘 안 돼요. 뭐 트럼프가 중간에 껴가지고 뭐 욕을 하면서 막 때리면서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협상 잘해 온다라고 쳐도 이 두 나라가 잘 협상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까지 좀 나와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현대로템도 지금 새로운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LG 넥스원도 여기 라인에서 일단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역시도 우리가 이제 조선 쪽에 마스가로 연결해서 조금 더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방산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뭐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양봉이 나와줬던,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지지를 보여주고 돌파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헤드앤숄더를 놓고 본다 그랬을 때 이런 모습이면은 고점의 징후, 근데 역헤드앤숄더를 놓고 보면은 뭐예요? 저점의 징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0% 맞다, 그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시장이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오늘 하루 뭘 봤어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보긴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셔서 같이 한번 좀 매매를 해보자. 몇 달 동안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보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공식 채널에.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 무료로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